나레이터,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떤 가족도 듣고 싶지 않은 말,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한 가족이 바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2024년 가을, 이곳 서울에 있는 저희 건강노화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자신을 김민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75세 박순덕 할머니의 따님이셨죠. 목소리에는 단순한 절박함을 넘어선 무겁고도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고생하신 지 30년이 됐어요. 30년이요. 그런데 최근에 증상이 너무 심해지셔서 이젠 거의 걷지도 못하세요. 저희 방금 대학병원에서 오는 길이에요.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냥 상태를 관리하라고만 하더라고. 관리란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제 이름은 이강수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이곳 센터에서 재활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돕는데 제 삶을 바쳐왔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된 뇌경색 환자라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30년간의 손상, 굳어진 습관, 쇠약해진 신체.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따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며 그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지난 10년간 특정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수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봐왔죠. 저는 이 방법이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자, 환자와 문제점. 박순덕 할머니를 처음 뵌 날, 할머니의 상태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노화로 인해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심각한 사투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는 심각했고 말씀도 심하게 어눌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려 애쓰는 그 눈빛에서 좌절감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건강 지표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160에 10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mg DL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리해야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 그건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의 이한 음식은 뜨겁고 짠 국물에 만 밥이었습니다. 반찬은 늘 김치와 젓갈이었습니다. 젓갈, 아시죠? 소금에 절인 해산물이요. 점심과 저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늘 짠찌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빵과 과자, 그런 가공식품들을 드셨습니다. 저는 박 할머니와 따님 민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님,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딱 3개월만 주시겠어요? 제가 짜드리는 식단을 3개월만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30년의 고통이 만들어낸 깊은 피로감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건 이미 수많은 기적을 약속받았다가 매번 실망해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심이 자리를 잡기 전에 따님 민정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네, 할게요.
저희 하겠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슬레이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아니까요. 저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서 도움이 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렸던 계획,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팁과 박할머니 이야기의 결말은 영상 뒤편에 남겨두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채널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궁금증인데요.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커뮤니티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초록사과 10가지 기적의 식단 계획.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박할머니와 따님에게 드렸던 10가지 실천 계획, 바로 그 내용입니다. 1. 첫째,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나트륨 섭취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4,000mg에 육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량은 얼마일까요? 2,000mg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안전 기준치의 2배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고 짠 국물과 찌개 문화에 기반한 식습관에서 이건 정말 깨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소금 적게 드세요 라고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용적인 비결을 사용해야 했죠. 산미로 풍미 더하기. 이게 저희의 첫 번째 도구였습니다. 저희는 식초와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했습니다. 날카로운 신맛은 실제로 뇌를 속입니다. 짠맛과 동일한 미각 수용체 일부를 활성화시켜서 음식이 싱겁지 않고 산뜻하고 풍미 있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향신료로 깊이 더하기. 소금 기반의 육수 대신 간 양파와 마늘을 사용해 새로운 풍미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없이도 풍부하고 고소하며 복합적인 맛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반찬 교체하기.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치와 젓갈은 나트륨 폭탄이었습니다. 김치 한 접시만 해도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죠. 저희는 이것을 신선하고 아삭한 샐러드로 대체했습니다. 상추, 오이, 깻잎 같은 채소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린 간단한 샐러드였죠. 찌개 재구성하기. 할머니는 찌개를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구성했죠. 새로운 육수 베이스는 소금을 넣지 않은 다시마와 멸치로 만들었습니다. 간장이나 된장을 넣을 땐 그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맛을 채우기 위해 표고버섯처럼 감칠맛이 풍부한 버섯을 듬뿍 넣었습니다. 맛은 여전히 깊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둘째, 나쁜 지방은 빼고 좋은 지방은 더하다. 혈관을 막는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의 섭취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삼겹살, 갈비, 닭 껍질 같은 할머니의 평소 식단은 동맥벽에 달라붙는 포화지방으로 가득했습니다. 바꾸기. 저희는 즉시 지방이 적은 부위로 바꿨습니다. 삼겹살 대신 돼지 안심을, 껍질째 있는 닭다리 대신 껍질을 벗긴 닭 가슴살을 선택했습니다. 소고기도 지방이 많은 부위 대신 지방을 떼어낸 살코기 부위를 골랐습니다. 조리법. 무엇을 요리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입니다. 모든 튀김은 금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조리법은 찌기, 삶기, 굽기 또는 에어프라이어 사용하기였습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도 만족스러운 바삭함을 선사하는 구세주였죠. 제한하기. 모든 걸 금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징어나 새우처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해산물은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소량만 드시도록 했죠. 3셋째, 혈관 청소부 등 푸른 생선. 할머니의 혈관을 적극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하기 위해 저는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 것들을 식단에 도입했습니다. 바로 고등어, 꽁치, 청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과학적 원리, 이 생선들은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메가-3를 혈액 속 청소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혈액 속 지방,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혈소판이 끈적끈적하게 뭉쳐서 치명적인 혈전, 피떡을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천 계획, 할머니는 이 생선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드셨습니다. 따님 민정 씨는 허브를 곁들여 굽거나 무와 함께 졸여내곤 했습니다. 무와 함께 졸이는 것은 비린내를 잡는 데 아주 좋은 한국적인 기술이죠. 그리고 소금 대신 항상 생강과 마늘로 풍미를 냈습니다. 넷째, 흰색 과일과 채소. 이 부분은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흰색 농산물을 듬뿍 섭취했습니다. 사과, 배, 양파, 마늘, 그리고 무입니다. 과학적 원리, 이 음식들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지만 진짜 비밀 무기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펙틴은 정말 놀라운 녀석이죠. 장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라고 생각해보세요. 펙틴은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애초에 혈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실천 계획, 박할머니는 사과, 배, 당근, 샐러리를 넣은 신선한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간식으로는 사과 조각에 천연 땅콩버터를 아주 조금 발라 드셨습니다. 양파는 거의 모든 끼니에 추가되었습니다. 좋은 팁 하나, 얇게 썬 양파를 찬물에 10분간 담가두면 매운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알리신이 풍부한 생마늘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다섯째,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천적입니다. 둘은 밀고 당기는 관계죠. 칼륨은 우리 몸이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낮아지게 되죠. 실천 계획, 저희는 칼륨의 최강자들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고구마, 영양가가 풍부한 껍질째 항상 드셨습니다. 바나나, 당분 때문에 하루 한 개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토마토, 시금치, 그리고 아보카도입니다. 프로팁,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팁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토마토를 익혀 먹었습니다. 건강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 토마토를 볶으면 그 붉은색의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300% 이상 높아집니다. 6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 아몬드, 호두, 자디 할머니의 새로운 매일 간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자는 없었습니다. 과학적 원리, 호두는 식물성 별포 오메가-3, AA, 별포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이며, 아몬드는 혈관벽이 산화 손상과 염증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E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천 계획, 하루에 딱 한 줌, 손바닥에 오목하게 담기는 정도, 약 30g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핵심은 이 견과류들은 반드시 소금이 첨가되지 않아야, 무염, 함유와 기름에 볶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기름 없이 살짝 볶은 것을 드셨습니다. 7째, 콜레스테롤 흡착제, 해조류. 저희는 바다의 산물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미락, 다시마, 그리고 김입니다. 과학적 원리, 해조류의 그 살짝 미끈거리는 식감을 아시죠? 그게 바로 알긴산과 후코이란 같은 수용성 섬유질 때문입니다. 이 섬유질들은 마치 끈적끈적한 스펀지와 같습니다.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에 말 그대로 달라붙어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실천 계획. 민정 씨는 미역국을 끓였지만 소금으로 간을 하는 대신 고소한 풍미를 위해 볶은 들깨가루, 이건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릴게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할머니는 소금 없는 구운 김을 드셨습니다. 8째. 한국의 비밀 무기, 들깨. 이것이 저희의 비밀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분이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과학적 원리, 이 수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무게 대비, 들깨는 고등어보다 25배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AA, 알파리놀렌산, 항테인데 우리 몸은 이것을 생선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강력한 EPA와 DHA로 전환합니다. 그야말로 식물성 파워하우스죠. 실천 계획. 매일 들깨가루 또는 냉압착 들기름 1스푼을 드셨습니다. 민정 씨는 샐러드에 가루를 뿌리거나 나물 반찬을 무칠 때 사용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로 요리용으로 쓰지 않고 마지막에 살짝 뿌리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9째. 동맥 건강을 위한 비타민 K. 저희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에 집중했습니다. 비타민 K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액응고하고만 연관짓는 비타민이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과학적 원리, 비타민 K, 특히 K2는 동맥석회화,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 치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마치 교통경찰처럼 칼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고 동맥벽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대실천 계획. 저희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에서 비타민 K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단연코 최고의 공급원은 별표나토, 발효콩, 별표였고 저희는 이것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달걀 노른자 역시 훌륭한 공급원이며 네, 하루 한두 개는 이 계획의 일부로서 완벽하게 건강한 선택입니다. 프로팁, 비타민 K는 지용성입니다. 즉, 흡수하려면 반드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리브 오일을 뿌린 케일칩을 만들거나 견과류와 오일 드레싱을 곁들인 시금치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11째, 콩과 베리류. 마지막으로 저희는 콩류와 베리류로 전체 식단을 완성했습니다. 콩, 검은 콩, 병아리콩 등은 고품질이 식물성 단백질과 더 많은 섬유질을 제공했습니다. 두부는 매일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콩 제품에 든 이소플라본 또한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은 항산화 폭탄입니다. 그 깊고 풍부한 색상은 안토시아닌에서 나오는데 이는 혈관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환상적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와 호두 몇 알을 얹은 것은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되었습니다. 가입 후 우리가 금지했던 5가지,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박할머니가 먹기 시작한 모든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기를 멈춘 것들입니다. 저희에겐 명확하고 타협 불가능한 금지 목록이 있었습니다. 1. 정제 밀가루, 흰빵, 과자, 케이크, 파스타, 그리고 특히 라면. 이 음식들은 할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고 이는 인슐린의 홍수를 유발합니다. 그 인슐린은 우리 몸의 지방을 저장하라고 명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과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5. 타협점. 하지만 저도 괴물은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라면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를 봤죠.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반드시 채소, 양배추, 버섯, 양파를 듬뿍 넣고 핵심은 수프는 절반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협점이 전체 계획을 달성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100%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90%의 꾸준한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2. 설탕과 액상과당. 이건 탄산음료, 달콤한 과일 주스, 그리고 시럽이 듬뿍 든 커피 음료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일 주스는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섬유질은 모두 제거되고 당분만 남은 설탕물, 즉 슈거밤입니다. 할머니는 통과일을 씹어 먹고 커피에는 스테비아를 조금씩 사용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3. 트랜스지방 앤드 정제 식용유. 이것들은 여러분의 동맥에겐 악몽과도 같습니다. 마가린, 슈트닝, 그리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같은 공장형 식용유들 말이죠. 이것들은 막대한 양의 오메가-6로 가득 차 있고 과다 섭취 시 엄청난 염증을 유발합니다. 저희는 오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들기름으로만 교체했고 이조차도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거나 드레싱으로만 사용했습니다. 4.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이것들은 여러분의 혈관이 증오하는 두 가지, 즉 나트륨과 질산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담배와 똑같은 일군 발암 물질로 분류합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삶은 달걀, 두부 또는 구운 닭고기 같은 더 건강하고 준비하기 쉬운 단백질로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5. 인스턴트 및 배달 음식. 이것도 큰 부분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냉동 피자, 배달 음식. 바쁜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화학물질과 나트륨을 운반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거의 완전히 끊었습니다. 따님 민정씨가 주말에 미리 식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상승 그래프 그 결과 이야기의 결말. 박할머니와 따님 민정씨는 이 계획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민정씨는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그녀는 매 끼니를 요리했고 인내심을 가졌으며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단 한 달 후 박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이건 단순히 체중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할머니를 괴롭혔던 끊임없는 어지러움과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증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했던 만성 변비는요? 그 모든 섬유질 덕분에 그냥 사라졌습니다. 혈압은 이미 140, 9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즉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점심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숟가락을 들어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오른쪽 손으로 스스로 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마비되었던 팔, 수년간 사용하지 못했던 바로 그 팔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주 후반,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딸애 부르지 않아도 돼서? 그게 그냥 너무 좋아. 석 달 후, 저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원래 주치에게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였죠. 총 콜레스테롤 250에서 건강한 수치인 180mg DL로 떨어졌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 160에서 11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혈압 완벽하고 안정적인 120, 80. 공복 혈당, 당뇨 전 단계인 120에서 정상 수치인 95로 떨어졌습니다. 주치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차트를 봤다가 할머니를 봤다가 다시 차트를 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제가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치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건 정말 처음 봅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은 저희가 병원을 나설 때였습니다. 이제는 느리지만 꾸준히 걸을 수 있게 되신 박할머니가
당신의 오른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주들 결혼하는 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님 민정 씨는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께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4개월째에는 지팡이 없이 집안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개월째에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에는 따님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아, 그리고 최고의 부작용이요? 어머니 곁에서 이 모든 건강한 음식을 함께 요리하고 드셨던 따님 민정 씨는 8kg, 18파운드이 빠졌고 그녀 자신의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계획은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건강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등 여러분의 새로운 삶도 오늘 시작됩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정말 끔찍한 질병이죠. 하지만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이것은 일방통행 길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으며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증상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만들거나 혹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혈관을 청소하거나 혹은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제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이 식이요법은 여러분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급격한 변화는 몸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교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드십시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들깨, 해조류, 양파, 마늘, 칼륨이 풍부한 식품, 고구마, 아보카도 등, 잎채소, 콩류, 베리류.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정제 밀가루, 설탕, 특히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가공육, 인스턴트 배달 음식. 그리고 제1의 원칙, 나트륨 섭취를 줄이십시오. 다른 곳에서 맛을 찾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지실 거란 거 압니다. 한꺼번에 하기에 너무 많죠. 박 할머니는 30년의 병을 앓으셨지만 변화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국그릇에 있는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국물은 마시지 마세요. 내일 오후에 과자 대신 호두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주 일주일에 2번 생선으로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작고 일상적인 실천들이 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이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음악이 고조된다. 희망차고 고무적으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거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